네,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비트코인 시세부터 좀 살펴볼 텐데 지난 주말에 10% 넘게 폭등하면서 5천만 원대에 다시 진입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에 비트코인은 5,200만 원대, 또 이더리움은 37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지난주 토요일에 수직 상승한 이후에 일주일째 5천만 원대 초반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 연초에 비해서는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만 올 들어 바닥이었던 2월 말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반등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네.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10% 정도 상승률을 보인 게 근래에 좀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에 가격이 요동쳤었던 작년 6월 이후에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들썩거리니까 알트코인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반등이 뭐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진짜 오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지금 좀 분분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알트코인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리플이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종목도 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놓고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비트코인 자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여러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대금 규모도 전성기 때보다는 많이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 상승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또 외신들은 이 암호화폐가 반등하는 이유가 미국 아마존 실적 호조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다시 높아진 것이다. 이 부분을 반등 요인으로 꼽더라고요.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최근 반등의 원인을 주식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들을 많이 발표를 하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아마존까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코인 값이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만 해도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들썩이는데도 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과 다르게 이 기관 투자가들이 위험 자산으로 인식할 뿐이다. 뭐 이런 게 최근의 분석이 좀 많은데요. 네.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돈줄을 쥐고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증시의 기술주와 똑같이 투자처로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은 것 같은 게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의 정말 큰 스포츠 이벤트죠. 이 슈퍼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슈퍼볼 중간에 들어가는 TV 광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사들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인데요. 이 슈퍼볼이 인기가 워낙 미국에서 좋기 때문에 이 광고비도 아주 비쌉니다. 네. 30초 광고 내보내는데 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4억 원을 내야 되는데요. 1초에 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슈퍼볼에 광고를 하는 기업은 그해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산업이 뜨는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 올해 슈퍼볼 광고를 집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의 1위 업체이자 상장사인 코인베이스, 또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 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립토닷컴 등등 여러 업체가 눈에 띄는데요. 이 FTX는 광고 주목도를 높이려고 비트코인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또 비트바이라는 거래소는 캐나다에서 중계되는 슈퍼볼에 광고를 내보낼 예정인데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슈퍼볼이 닷컴 기업들이 이 광고를 점령해서 닷컴볼이라고 불렸던 2000년도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슈퍼볼에 중간 TV 광고를 내보낸다는 건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돈만 있으면 내가 그 광고를 넣겠다라는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고 이제 브랜드를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도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인 투자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좀 바꾸고 또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 광고비를 감당할 정도로 자금력도 충분한 상태인데요. 이 네네. 작년에 미국 벤처 캐피털이 코인 업계에 투자한 돈이 사상 최대인 300억 달러에 달했고요. 코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 거래소들의 매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음. 슈퍼볼 이전에도 이 코인 관련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 크립토닷컴은 포뮬러1 경기에 광고를 하기도 했고 또 FTX처럼 미국 NBA 프로농구의 어떤 팀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컨설팅 업계에서는 올해 북미 지역에서만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쓸 것이다. 이런 어. 예측을 내놨습니다. 예. 자, 미국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중국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 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대비 무대로 좀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외국인들도 손쉽게 이용하게 한다고요? 예, 이전에는 중국 국민들만 실명 인증을 거쳐서 만들 수 있었던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요, 최근에 외국인도 중국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음. 지갑이 있으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다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은 개인정보 인증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래액의 한도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이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일명 CBDC인데요. 네. 이 효용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만 이 CBDC와 관련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중국이 2019년 말부터 이 베이징 뭐 같은 대도시를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이용을 뭐 진행을 해 왔다는 사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CBDC 도입에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결국은 금융 패권 경쟁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세계의 기축 통화는 단연 달러인데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자국의 입지, 주도권 이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음. 이 중국이 2014년부터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CBDC를 연구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에 가입한 사람이 작년 말 기준으로 2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새 누적 거래액이 875억 위안인데요. 우리 돈으로 16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 외신들은 디지털 위안화가 잠재적으로 중국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 음. 위안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 국제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이런 효과를 낼 수 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좀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디지털 위안화가 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좀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이 CBDC 상용화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까지 위협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음.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재작년을 기준으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급 결제에 쓰이는 통화들의 비중을 보면은요.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달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건데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은 CBDC를 가장 먼저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되기보다
제대로 된 CBDC를 발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국제결제은행 BIS가 65개국의 중앙은행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86%가 CBDC 관련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인도가 내년까지 디지털 루피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일본이나 유럽 등등 또 한국은행까지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CBDC 연구와 모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마다 진척 단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관심들은 확실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요. 이 글로벌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불리죠. 이 NFT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기업들이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또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최근에 이 신세계 제보가 한 건 들어와서 회사에서 많이 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용진 부회장을 모티브로 개발한 고릴라 캐릭터 제이릴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해외 NFT 거래 장터인 오픈시에 판매 상품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가격이 0.1 이더리움, 그러니까 우리 돈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세계 쪽에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익명의 이용자가 무단으로 만들어 올린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세계 NFT 판매 시장이 3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을 했는데요. 이 돈 될 만한 상품은 마구 올리는 NFT 사냥꾼들 때문에 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 같은 이런 근대화 거장들의 작품을 어떤 기업이 NFT로 만들어서 경매에 붙이려다 무산된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저작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위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경매 예고 이틀 만에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술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NFT 시장의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한 경고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오픈시 같은 이런 것들이 누구나 NFT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오픈마켓 방식인데요. 네네. 이 특성상 다른 사람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무단 복제해도 제재할 방법이 지금 당장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 복제된 그 파일이 NFT로 올라오는 일이 이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아직 NFT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법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회색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